장원 경제의 핵심, 삼포제. 중세 후기가 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덩달아 농지가 부족해진다. 때문에 가축을 거의 없애고 방목지를 농경지로 대거 바꾸게 되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밭에 뿌릴 비료가 없어진다. 아, 놔. 가축을 다 없애버렸으니 똥을 어디서 구함? 물론 중세 유럽인들도 인분을 비료로 사용할 줄은 알았다. 다만 중세 유럽에는 동양처럼 전문적으로 인분을 모아두는 화장실이란 문화가 없었으므로 가축이 없어지자 비료 대란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영주, 이를 어쩐담? 어디 해결책이 없겠음? 어쩔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땅을 묵혀둘 수밖에요. 에휴, 휴경을 하자는 이야기군.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땅을 쉬고 어느 땅은 농사 짓고 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지지 않음? 아예 영진의 모든 땅을 몇 개의 커다란 구획으로 나눠서 이번엔 이 땅을 쉬고 다음엔 저 땅을 경작한다는 식으로 법을 정하면 됩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군.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좋겠나? 세 개로 쪼개서 돌아가며 쉬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춘경지, 추경지, 휴한지 이렇게 말입니다. 아, 놔. 이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함 설명해봐. 다음 표를 보십시오. 춘경지는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확한다. 보리, 귀리, 콩. 추경지는 가을에 밀, 호밀 등을 뿌려 봄에 수확한다. 이렇게 하면 한 구역은 2년마다 쉬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알뜰한 방법일세. 그리하여 중세 후기 장원에서는 삼포제가 실시된다. 다만 이를 엄격하게 실시하려면 농민들이 제대로 따라줘야만 했다. 따라서 영주들은 중간 관리자급인 공무원의 권한을 대폭 높여준다. 앞으로 니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고. 넵. 한편 당시 장원의 농민들은 집 앞에 조그만 마당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곳에는 예외 없이 텃밭을 일궈서 농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채소를 재배했다. 중세 유럽의 장원 구조. 중세 유럽 장원은 그야말로 영주의 1인 지배체제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조그만 독립왕국과도 같았다. 영주들은 기본적으로 이웃장원과의 교류를 싫어했는데 이유는 이러했다. 교역, 미쳤어? 우리 지방 특산물로 경쟁자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멍청한 짓이야. 때문에 중세시대 장원은 매우 폐쇄적이었고, 행여 교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엄청난 관세를 받아먹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장원 안에서 영주는 사법행정 입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악명 높은 고을사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중세 유럽의 영주였다. 마을 공동체의 모든 재산은 곧 영주의 것이기도 했다. 영주는 수하에 기사 계급을 두어 농민들에게 무력을 휘두르는 등 매우 강압적으로 영민들을 통치했다. 그리고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성벽을 치고 해자를 놓아 스스로를 보호했다. 한편 장원 내에서 영주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는 계층이 있었으니 바로 성직자들이었다. 성직자들의 교회는 흔히 유세화되어 유사시 거주민들의 보호소로 제공되기도 했다. 그래서 바이킹 영화 보면 꼭 교회로 도망간다. 장원의 수탈.
장원의 생활은 영주들의 취향에 따라 사는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곳에서는 마을의 결혼이나 집을 짓는 일까지도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지만 어떤 장원은 농사일만 열심히 협조하면 그것으로 끝인 곳도 있었다. 장원에는 흔히 영주를 보좌하는 오피스 홀더라는 중간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 마을 회의를 거쳐 농민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했지만 영주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의 끈앞풀과도 같았다. 사실상 영주의 끈앞풀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을은 이들 공무원들에 의해 세부 방침이 내려지고 감시가 이루어졌으니 조선시대로 치면 마치 아전 같은 신분이라고나 할까. 한편 장원의 농민은 크게 세 가지 의무를 졌는데 토지에 대한 조세, 인신에 대한 부역과 군역이 그것이다. 어라? 동양과 비슷하잖아. 맞다. 농경사회의 세금이라는 게 모두 거기서 거기인지라. 동양이나 서양이라고 크게 차이가 날 리가 없다. 다만 장원에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잡다한 세금들이 있었는데 동양에는 없었던 상속세, 결혼세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좀 어이없는 세금으로 장례세까지도 있었는데 이는 가장이 죽었을 때 영주가 돈을 떼가고 교회에서는 가축을 한 마리 가져갔던 세금이었다. 조의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이 죽었다고 오히려 재산을 떼어간다니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세금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오직 농민들에게만 부과되었고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은 제외되었다. 참고로 당시 농민들은 수확량의 3분의 1을 영주에게 세금으로 납부했고 또 남은 3분의 2 중 10%는 11조 명목으로 성직자들에게 뜯겼으니 사실상 수확량 중 60% 정도만 챙겨갈 수 있었다. 상황이 그러했으니 농민들은 항상 기근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